안녕하세요. 아맞다 여러분. 피부 미인들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빠지지 않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피부과 의사들도 다른 기초는 바르지 않아도 이것만은 꼭 바르라고 권하는 화장품 1순위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기능성 화장품에 속하죠. 어떤 성분이 있는지, 뭘 외워야 공부 잘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지 함께 보실까요? 기능성 화장품 고시 성분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 두 번째는 자외선에 피부가 노출되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 정도를 줄여주고 곱게 태워주는 기능. 이러한 자외선 차단제는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만 사용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햇볕과 관련 없는 기능으로 제품의 변색 방지 목적입니다. 제품의 변색 방지 목적으로 그 사용 농도가 미미한 것, 0.5% 미만으로 사용되는 것은 자외선 차단 제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효과가 SPF 10이지만 그 SPF 10 이하인 경우는 효능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자료 제출에서 면제돼요. 자료 제출이란 뭐냐면요. 기능성 화장품은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사받아서 기능성이라는 인정을 공식적으로 받아야 해요. 그런데 SPF 10 이하이면 자료 제출을 안 해도 되고 효능 효과도 아주 적다고 여겨져서 제품 설명에 기재 표시할 수가 없어요. 뭐랄까 아주 적은 양은 좀 무시하는 거죠. 그렇다면 SPF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지수입니다. 분수 값인데요. 분수의 가로선은 나눗셈 기호라고 생각하시고 위에서부터 읽어주시면 공식이자 계산 방법입니다. 제품을 바른 피부의 최소 홍반량 나누기 제품을 바르지 않은 피부의 최소 홍반량입니다. SPF는 자외선으로 인한 홍반이 발생하는 시간을 몇 배만큼 지연시키는지를 보여줘요. 최소 홍반량은 약자로 MED라고 쓰여 있죠. 최소 홍반량 MED란 UVB를 사람의 피부에 쏘인 후에 16에서 24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 UVB, 즉 자외선 B에 노출된 피부가 전체적으로 붉어지는 최소한의 자외선 양을 가리킵니다. 즉 SPF 공식은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와 바르지 않았을 때 피부가 일정 시간 내에 붉어지는 그 자외선 양의 차이값입니다. SPF 50 이상의 제품은 SPF 50 플러스로 표시하고요. 대한민국에서 최대 가능한 표기가 50입니다. SPF 1은 10에서 15분 정도의 UVB 차단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SPF 30이라고 하면 300분에서 450분의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는 이 계산과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마타조에서는 이론이 이러하고 문제도 이렇게 출제되니까 이걸로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는 모든 환경 변수를 제외하고 우리가 문제 풀기 쉽게 산술적으로만 써놓은 거예요. 다음은 자외선 A 차단 등급입니다. 자외선 B는 차단 지수라고 하고 자외선 B는 차단 등급이라고 해요. 이것도 공식이 있어요. 제품을 바른 피부의 최소 지속형 즉시 흑화량 나누기 제품을 바르지 않은 피부의 최소 지속형 즉시 흑화량입니다. SPF와 비슷한데 뒷말이 다르죠? 최소 지속형 즉시 흑화량입니다. 용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입에 붙게 잘 외워주세요. 최소 지속형 즉시 흑화량 MPPD는 자외선 A를 피부에 쏘인 후 2시간에서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피부에 희미한 흑화가 보이는
최소 자외선 조사량입니다. 표기 방법에 대해서도 역시 잘 알아야 해요. 여기는 수가 많은데요. 2, 4, 8, 16으로 외우세요. 2에서 4, 4에서 8, 8에서 16, 16 이상입니다. 2 이상 4 미만부터 플러스를 하나 붙이고 다음 구간으로 갈 때마다 플러스가 하나씩 늘어요. 플러스가 하나 늘 때마다 차단력이 최소한 2배씩 증가합니다. 이를테면 플러스 하나는 UVA 광량의 2분의 1 이하가 피부에 닿는다는 것이고 플러스 2개는 4분의 1 이하 25% 정도로 낮은 흡수를 그리고 플러스가 3개이면 8분의 1배 이하이면 플러스 3개라는 건 8분의 1배 이하이면 12.5%가량의 UVA가 통과하여 피부에 닿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차단 효과도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으로 높아져요. 이 PA 지수는 주로 아시아권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유럽 쪽에서는 PPD 지수를 보통 써요. 그리고 참고로 자외선 ABC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도 아셔야 해요. 시크릿 노트 여백에 쓰실 분은 쓰고 공부하셔요. 파장이 긴 순서대로 UVA는 400에서 315 나노미터, UVB는 315에서 280 나노미터, UVC는 280 나노미터입니다. 책마다 정확한 파장 범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들으면 자외선 A, B, C 누구인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예상 문제를 풀어보시면 파장의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자외선 A는 피부를 검게 만들고 거의 모두 지상에 도달합니다. 파장이 길어서 유리창 정도는 손쉽게 통과하고요. 자외선 B는 오존층 변화에 따라 지구에 도달하는 양이 달라지고 일괄 화상, 물집, 홍반, 백내장, 주근깨 등이 생기게 해요. 또 우리 몸에서 비타민 D 합성에 관여하기도 하고요. 자외선 B는 유리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구름에도 차단이 돼요. 자외선 C는 오존층에 완전히 흡수돼서 지상에 거의 도달하지 않지요.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에요. 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을 생각해서도 자외선 차단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지요. 네, 자외선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기능성 성분이 자외선을 차단 흡수하는 원리를 알아봅시다. 원리에 따라 화학적 차단제와 물리적 차단제가 있습니다. 먼저 화학적 차단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외선이 일단 피부에 흡수됩니다. 그 다음 유기 성분이 열로 바꾸어 배출시킵니다. 얼굴에 발랐을 때 잘 스며들고 하얗게 뜨지도 않아요. 물리적 차단제보다는 차단력이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합성 화학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외출 시 최소 30분 전에는 발라놓아야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선크림을 외출 시 30분 전에 바르라고 하잖아요. 그건 화학적 차단제죠. 피부에 예민한 사람이라면 흡수된 열이 피부로 전달되어 자극적일 수도 있고요. 자외선이 열로 변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가스가 발생한대요. 그 발생하는 가스 때문에 그게 눈에 닿으면 양파 껍질을 벗길 때처럼 눈이 시린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심하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반응이 심한 사람들은 눈가에 바르거나 볼에만 발라도 눈시림을 느낀다고 해요. 다음은 물리적 차단제입니다. 이산화 타이타늄 징크 옥사이드가 있어요. 물리적 차단제는 딱 이거 2가지 뿐이고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꼭꼭 외우세요. 이산화 타이타늄은 이산화 티타늄이라고 써있는 책도 있는데 같은 거예요. 징크 옥사이드도 산화 아연이라고도 불려요. 이 물질들은 금속을 삼소와 반응시켜 만들어낸 하얀 물질이에요.
즉 녹을 가루로 만든 것인데 이 성분들이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튕겨내는 방어막을 얼굴에 형성해 줍니다. 이론적으로는 돌가루예요. 물리적 차단제 성분은 친환경적이기도 해요. 단지 돌가루 고유 효과인 자외선을 거울처럼 반사하는 효과만으로 자외선을 차단해서 눈시림도 없고요.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시력 보호를 위해서 물리적 차단제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바로 물리적 차단제를 바르면 뻑뻑하고 얼굴이 허옇게 떠 보입니다. 미네랄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성분의 특성상 자외선과 가시광선을 산란시켜 얼굴이 하얘지는 백탁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자마자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백탁 현상을 줄이기 위해 마이크로 단위 크기의 물리적 차단제 성분들을 나노 크기로 더 작게 만든 제품들도 있어요. 하지만 입자가 너무 작아서 피부 사이로 들어가서 세포에 침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문이 제기돼서 안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베이스 메이크업으로 사용하는 비비크림, 파운데이션, 컨실러, 에어 쿠션 등등은 모두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로 보면 돼요. 베이스 메이크업의 커버력을 담당하는 성분이 티타늄 디옥사이드이고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에 적색 산화철과 황색 산화철을 넣어 살색을 만들어주면 그게 비비크림,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에 자외선 차단 지수가 표기되어 있죠. 이 두 가지를 섞은 혼합 차단제도 있어요. 자, 그럼 자외선 차단의 원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제 그 성분들이 뭔지 만나보시러 가실까요? 아쉽게도 이번 강의 내용은 외울 게 많아요. 성분들을 다 외우셔야 합니다. 화학적 차단제 성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표는 외우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성분과 최대 함량을 같이 외우세요. 최대 함량이란 제품이 이 정도 비율까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죠. 드로메트리졸 1%입니다. 벤조페논 8은 8이라고 써있지만 반을 똑 잘라서 3%이고요. 4. 메칠벤질 리덴캠퍼 페닐벤즈 이미다졸 설포닉 애시드는 4%입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부록 533쪽과 534쪽에 보시면 언급되는 성분이 더 있는데요. 로우손과 디하이드록시 아세톤의 혼합물, 에칠 디하이드록시 프로필파바, TEA 살리실레이트 이렇게 세 가지가 더 있어요. 식약처 고시,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셔도 이 세 가지가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나옵니다. 로우손과 디하이드록시 아세톤의 혼합물은 로우손 0.25%,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3%이고요. 에칠 디하이드록시 프로필 파바는 5%, TEA 살리실레이트는 12%입니다. 다음 벤조페논 3, 4는 5%이고요. 나머지 벤조페논이란 말이 없는 에칠엑실 살리실레이트, 에칠엑실 트리아존, 디갈로 1트리 올리에이트, 멘틸 안트라닐레이트, 부틸 맥톡시 디벤조일메탄, 시녹세이트도 5%입니다. 모두 다 자주 출제되는 성분이니까 잘 외워주세요. 다음은 7.5%와 8%에 관한 건데요. 이 성분들은 많지 않으니까 더 명확하게 구분이 잘 되겠죠? 에칠엑실 메톡시 신라메이트는 7.5%, 에칠엑실 디메칠 파바는 최대 함량 8%입니다. 이렇게 여기 표에 있는 8%까지는 아주 확실하게 외우시고요. 다음 페이지 8%까지 확실히 외워주시고요. 10%는 이제 외우기 조금 엄두가 안 날 정도로 이름이 길어요. 그래도 여기 맨 위에 있는 옥토크릴렌과 호모살레이트는 이름이 좀 쉬우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문제집을 풀어보시다 보면 옥토크릴렌과 호모살레이트가 꽤 많이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10%는 이렇게 됩니다. 이소아밀 P, 메톡시신라메이트.
비스 에틸엑실 옥시페놀 메톡시 페닐트리아진, 디에틸엑실 부타미 도트리아존, 폴리실리콘 15, 메틸렌 비스 벤조 트리아졸릴 테트라 메칠 부틸페놀, 디에틸 아미노 하이드록시 벤조일 핵실 벤조에이트 이렇게가 10%입니다. 그리고 10% 중에도 산으로 10%가 있어요. 이 두 종류인데요. 테레프탈린 리덴디 캠퍼설포닉 애시드 및 그 염류, 디소듐 페닐디벤즈 이미다졸 테트라설포네이트. 그리고 아까 드로메트리졸은 최대 함량이 1%로 제일 작았는데 실록이 우거진 산 뒤에 트리실록산이 붙어서 드로메트리졸 트리실록산이 되면 15%로 훌쩍 최대 함량이 뜁니다. 이 이름이 긴 성분들을 적으라고 할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객관식을 대비해서 준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꼭꼭꼭꼭 외워주세요. 왜냐하면 함량을 물어보는 자외선 차단 관련 문제도 있지만 물리적 차단 성분인지 화학적 차단 성분인지만 구분하는 문제도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물리적 차단제입니다. 함량은 친환경적이라 그런지 25%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는 좀 더 쉽게 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따 기존 강의에서 미아가 이걸 노래로 암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이 시험에도 많이 나온 부분이에요. 내용이 많지는 않으니 꼭 외워주시고요. 오늘도 합격을 위해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봅니다. 강의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아마따가 응원합니다.